자식이 먼저 전화하지 않는 상황은 부모님 입장에서 섭섭함, 외로움, 서운함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자녀의 삶의 무게, 심리적 거리감, 대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복된 패턴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현실적인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과의 대화를 통해 그 속마음을 알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후 해설에서는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식이 연락을 피하거나 미루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면 부모 자식 간 오해를 줄이고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전화 안 하는 이유 바빠서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전화를 받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중에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습관이 됐습니다. 연락이 올 만한 사람이라고는 결국 자식뿐인데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 실수를 했나 싶어 지난 통화를 떠올려 보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엔 괜히 속상해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가 자식 목소리에 기운이 없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꼭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먼저 전화 올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자식 연락이 없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바빠서 그래. 그럼에도 한 통 해주는 게 예의인데 하며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게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 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겨우 봤더니 자식은 퍽 피곤한 목소리로 엄마 미안.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다들 눈치 보고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동안 내가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말 끝에 자식은 엄마한테 전화하면 괜히 걱정하실까봐 더 조심스럽고 말 꺼내기가 힘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도 자기 자리에서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왜 안 하냐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의 횟수보단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고 내가 먼저 인사도 건네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해가 아니라 힘들지 않니?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도 예전보다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연락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림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을 무관심이나 소홀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심리적 에너지의 부족입니다. 자식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전화조차 하나의 에너지 소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째, 부모의 반응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연락을 하면 늘 걱정하거나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충고를 하는 대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통화 자체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대화 주제의 단절입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줄어들수록 대화는 힘들어지고 어색함은 연락의 간격을 벌리게 만듭니다. 넷째, 자식이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늘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해 오히려 힘들수록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아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이 간극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심리적, 관계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자식의 무소식을 단순한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자식을 비난하거나 서운함을 말하기보다는 따뜻한 안부로 다가간다면 자식도 점차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태도가 자식에게는 더 큰 위로로 다가갑니다. 두 번째 사례, 결혼한 자식 왜 부모에게 소홀해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주말이면 그래도 한 번쯤 전화가 올 법한데 오늘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이젠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엔 자꾸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땐 아프기만 해도 밤새 옆을 지켰고 시험이라도 있으면 밥상에 미역국까지 챙겨주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그저 잊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엔 갑작스레 일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자마자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왜 그래요? 그 말에 움찔해 아무 말 못하고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엄마,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아기도 밤마다 자주 깨니까 정신이 없어. 사실은 전화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냥 가끔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리에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가도 자식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우연히 자식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니 내가 조금 내려놓자 싶다가도 왜 그 행복 속에 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한참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카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감기 조심해라. 손주 잘 크지?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가끔 보내면 자식도 짧게나마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자식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도 시간이 지나며 부담 대신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저는 기다림보다 배려가 먼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락은 타이밍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라는 말이 그제서야 와 닿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님들께서 특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결혼한 자식과의 거리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후 자식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며 많은 경우 그 변화 속에서 부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뒷순위로 밀려났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중심을 꾸려가느라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인이 된 자식은 자기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적 거리두기를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이때 부모와의 관계는 안정된 관계라고 인식되어 잠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즉,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관계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바쁜 일상과 육아 스트레스 속에서 전화 한 통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문이 도와주려는 말이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치적처럼 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자제하고 가벼운 문자로 소식을 전하면 자식은 더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인정하며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기다림의 기술을 익히고 자식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일 때 자식도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을 강요하지 않되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보다는 내가 먼저 배려해보자는 태도가 결국 자식과의 깊고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사례, 부모의 관심 자식에겐 왜 부담일까요? 처음엔 그냥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퇴근하고도 회식이다 뭐다 약속이 많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자식과의 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연락도 메시지로만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것도 이젠 거의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지요. 그런데 자식이 엄마, 지금 말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더니 결국 그날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연락을 해도 아, 미안. 어제는 깜빡했어.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됐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진학할 때 밤새워 도시락 싸주고 상담하러 다니고 대학은 서울로 보내며 새벽에 혼자 울던 기억도 나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내 전화를 할 일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해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엄마랑 얘기 잘 안 하니? 딸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전화만 하면 엄마가 늘 자꾸 묻고 걱정하시고 질문하시잖아. 회사 얘기도 그렇고 남편 얘기도 그렇고 그냥 가끔은 아무 얘기 없이도 가볍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무거워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관심을 표현한 거였는데 아이에겐 그게 부담이었던 겁니다. 딸은 엄마가 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받으면 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져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난 그냥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화를 하기 전에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위로일까? 압박일까? 그리고 전화를 해도 먼저 묻기보단 아이 말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힘들진 않니? 라는 말보단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회사 일은 어때? 대신 재밌는 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는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딸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결국 내가 먼저 바뀌어야 바뀌는 거라는 걸 이 나이에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법과 행동 팁,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말투와 타이밍, 그리고 질문 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라는 말은 자식에게 책임 추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가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더라 라고 표현하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긍정형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또, 자식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바빴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다. 처럼 이해 애정의 표현을 함께 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질문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회사 일은 괜찮아? 보다 요즘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 라고 하면 자식은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 속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생기면 부모는 자꾸 채우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침묵조차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냥 톡 하나의 습관화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늘이 예쁘더라. 내 생각이 났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지? 같은 말 한 줄이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연락은 자주 하는 것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연락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연락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서운함부터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식이 먼저 전화하지 않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 속 피로와 스트레스, 부모의 반응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립하려는 심리까지. 그 속엔 부모를 멀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연락을 강요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편하게 느끼는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보다 이해하는 태도, 섭섭함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락의 횟수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자식은 결국 마음 편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릴 수 있다면 언젠가 자식은 연락해야 해서가 아니라 연락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말없이 그 따뜻한 벨소리를 웃으며 받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투 하나, 메시지 한 줄로도 관계는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셨나요? 자식과의 거리감이 고민이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